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광주 전남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연일 10,000명대를 넘어서면서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에서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방역당국은 4차 예방접종을 적극 권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3개월여 만에 재개된 임시 선별진료소. 빗속을 뚫고 온 시민들이 의료진 안내에 따라 코로나 검사를 받습니다. 마스크 올리세요. 근데 이거 여기 문 열어서 꽂아서 두고 가시면 돼요. 지난 9일부터 이틀째 광주 전남 코로나 확진자는 10,000명대.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 이전인 지난 4월 14일 이후 119일 만에 10,000명대로 진입한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3개월간 광주 전남 코로나19 사망자는 87명. 지난 6월 28명이던 사망자는 지난달에만 36명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고연령층의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가 집중돼 있습니다. 접종을 한 경우에 중증도와 사망을 낮추는 효과는 확실히 입증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접종률을 더 올리는 것이 지금 사망을 낮추는 그런 중요한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사망자와 위중증 환자를 줄이기 위해 4차 백신 접종률을 집중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고연령층 보호 종합대책으로 요양병원과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 대한 정기 진단검사, 유관기관과의 소통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적용 대상을 기존의 60세 이상과 면역 저하자, 또 요양병원 등 입소자에서 기저질환과 기저질환자와 정신병원 및 장애인시설 입소자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광복절 연휴가 이번 코로나 유행의 막바지 고비가 될 것이라고 보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수능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수험생들은 입시 준비에 막바지 힘을 쏟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고3 수험생들은 고교 시절을 모두 코로나19와 함께했기 때문에 3년의 시간을 채워온 모습도 이전 수험생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올해 수시와 정시에선 어떤 점을 유의하면 좋을지 이다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수시 상담을 받으러 광주시 교육청을 찾았습니다. 최악을 피하는 차원으로 접근하는 것도 좀 중요한 생각이 들어요. 수시 원서 접수는 한 달 앞으로, 수능은 약 3달 앞으로 다가온 지금 학생들의 마음은 더 바빠졌습니다. 올해 수능을 치르는 고3 학생들은 고등학생 시절을 전부 코로나19와 함께 보낸 이른바 코로나 입학생입니다. 내신을 뭔가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짧았다 해야 되나? 아니면 좀 혼란스러워가지고 그런 점이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원하는 데를 갈 수 있나? 그런 거 물어보고 싶어요. 등교 수업 중단과 재개가 3년 동안 반복돼 학교에서의 학습량이 줄었고 사회적 거리두기 탓에 동아리 활동도 제약받기 일쑤였습니다. 학교 자율적인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학생들에게 이제 대면으로 집합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적다 보니까 그런 양적인 차원에서 조금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등교 개학 여부의 경우 모두에게 대동소이한 조건이었던 만큼 고3 재학생들은 수시에서 승부를 거는 게 유리합니다.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정시 비중이 40%에 이르지만 전체 대학을 놓고 보면 78%가 수시 전형으로 학생을 뽑습니다. 특히 올해는 수능 경험이 이미 있는 반수생이나 재수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수능은 처음으로 문이과로 치러졌는데 상대적으로 수학에 강한 이과 수험생들이 상위권 대학 문과에 교차 지원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연계 학생들,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인문계열로 진학할 때 사실 대학을 한 등급씩 더 위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생들이 한 학기 다녀보니까 자기 적성에도 안 맞고 그래서 다시 반수를 하는 케이스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전략적으로 준비하되 수능 공부에도 끝까지 힘을 쏟으라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시작된 쌀값 하락세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사들인 대책도 산지에서는 소용이 없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입니다. 쌀 20kg 한 포대가 47,000원에서 49,00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10,000원 이상 떨어진 가격입니다. 올 상반기 중에 지속적으로 지금 쌀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전년 대비해서 20% 정도 지금 소비자가는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쌀값 하락세는 산지에서 더 아우성입니다. 20kg 한 포대가 1년 전보다 20% 이상 떨어진 43,900원 선.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세 차례나 시장 격리했지만 바닥의 끝을 알 수 없습니다.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인데도 재고쌀은 넘쳐나고 있습니다. 농협 창고마다 쌀을 담은 포대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미국 처리장 사일로도 가득 찼습니다. 전국 농협이 안고 있는 재고쌀만 42만 8천 톤, 역대 최고치 수준입니다. 이 가운데 전남이 10만 2천 톤, 전북이 8만 톤으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습니다. 대부분의 지역 농협들이 10억 원 안팎의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작년에 전남 농협의 평균 수매가가 6만 4천 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4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어서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햅쌀 수확입니다. 올해도 풍작이 예상되는데 기존 창고들이 재고쌀로 넘쳐서 햅쌀을 매입하고 보관할 공간이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당장 추가 시장 격리 이외에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가운데 수확철을 앞둔 농협과 농민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햅쌀 수확이 이제는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하지만 쌀값은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쌀 수급 문제를 넘어서 농정당국의 무관심이 쌀 산업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진선 기자입니다. 정부는 쌀값 안정을 위해 지금까지 3차에 걸쳐 37만 톤의 초과 생산된 쌀을 시장 격리했습니다. 하지만 쌀값 하락세는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10만 톤 이상의 쌀이 농협 창고와 농가에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당초 정부가 발표한 초과 생산량 27만 톤을 크게 넘어선 겁니다. 정부 통계가 틀렸고 시장 격리 또한 수확철을 지나 시행하면서 가격 안정을 위한 적기를 놓쳤습니다. 정부 초과 생산량 추계보다 무려 10만 톤이나 많은 37만 톤을 시장 격리하고도 가격 안정에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지체된 시기와 역공매 방식의 문제뿐만 아니라 생산 수요량 통계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현행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이 평년 대비 5% 이상 떨어지면 시장 격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무 시행 조항이 없어 결국 정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때늦은 시장 격리와 최저가 입찰 방식의 역공매가 역대 최장의 쌀값 하락장을 부르면서 농정 불신만 키우고 있습니다. 중앙회를 통해서 손실 보전을 정부에다 요청을 했는데 검토 결과 예산상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온 걸로 알고 있고요. 쌀은 유일하게 국내 자급이 가능한 식량 곡물입니다. 밀과 옥수수 등은 자급률이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인당 쌀 소비량은 지난 30년 동안 3분의 1로 크게 줄었습니다. 쌀 가공산업은 파동 때만 반짝 관심을 끌었을 뿐 진전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전체 농가의 40% 이상이 벼농사를 짓고 있어 쌀의 위기는 국내 농업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전 세계적인 식량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쌀 산업에 대한 정부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일본 전범기업 재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것과 관련해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원고들의 건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강제 배상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며 전범기업에 특별 현금화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또 최근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도 피해자 측에 공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복 77주년을 맞아 결성된 광주 시민단체들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6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 평화통일대회 추진위는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동아시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 진행을 앞두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중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 지원을 위해 2,630억 원 규모의 종합대책안을 내놨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광주시와 서구청 등의 요청에 따라 전세자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원비 1,000억 원과 중도금 대위 변제 금액 1,630억 원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너진 201동의 잔해물 제거 작업이 오는 9월 중순까지 끝나면 올해 하반기쯤 8개 동의 전면 철거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선거에 나선 최회용 전 참여자치 21대표가 당원에게 민주당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후보는 당원을 위한 광주시당을 만들겠다며 당 내외의 개혁 과제들을 시민과 당원과 함께 풀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그동안 국회의원이 독점해왔던 시당위원장에 일반 당원이 도전하는 것이 당 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며 덧붙였습니다. 광주 지역에서 유아 수족구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춤했던 수족구병이 최근 영유아를 중심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철저한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수족구병은 주로 5세 이하의 영유아에게서 발생하고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키즈카페 등을 이용해 손 씻기와 같은 개인 위생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나주의 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입원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지난 3월 나주 금천면의 한 코로나 전담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코로나에 감염된 90대 노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